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구리TV입니다. 눈마냥 개마냥 이렇게 신이 난 각기남입니다. 이렇게 신이 난 이유는 최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차량 두 가지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그랜저 디올류 그랜저 3.5 가솔린 차량이고요. 하나는 디올류 그랜저 1.6 터보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이 두 차량을 만나보려고 하는데, 자, 여기 양옆에 있죠? 자, 이 중에서 어떤 게 하이브리드 차량이고 어떤 게 가솔린 차량인지 맞추실 수 있으신 분 계세요? 없으실 겁니다. 외관에서 볼 때 차이점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가솔린 차량이나 모든 트림을 다 선택할 수 있고, 심지어 블랙 잉크까지도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외관에서 오는 차이점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량이 가솔린 차량입니다. 이 가솔린 차량은 이 앞쪽에 냉각 저항을 조금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중 에어가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 자리에 이 친구는 냉각 효율을 좀 증대하기 위해서 액티브 에어 플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먼저 3.5 가솔린을 먼저 타보고 다른 라인업과의 차이점이라든가 들어가 있는 기능이라든가 또 3.5 가솔린만의 특장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1.6 터보 하이브리드로 갈아타서 1.6 하이브리드에는 어떤 것들이 없는지, 아니면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먼저 디올류 그랜저 3.5 가솔린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자, 이제 문을 닫고, 자, 이렇게 문을 닫는 것만으로도 외부하고 단절된 느낌이 확연히 느껴지는데, 이 프레임리스 도어이기 때문에 살짝 우려를 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이 도어 자체에 3중 실링 구조가 있기도 하고,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이 되면서 차폐감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신경들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문을 닫은 것만으로도 외부하고 단절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3.5 가솔린에는 6기통의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5 가솔린 먼저 주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눈이 와서 빙판길이라 조금 조심하겠습니다. 올 시즌 타이어가 꺼져 있어서. 일단 스마트 스트림 3.5 가솔린 엔진은 출력이나 토크가 부족함이 없다고 느껴져요. 이전에도 3.5 가솔린을 계속 시승을 했지만 주행적인 주행 성능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우리가 잠시 후에 신생하게 될 하이브리드 차량은 1.6 터보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가미가 됐기 때문에 3.5 가솔린보다 당연히 주행 성능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겠죠. 근데 그게 탑승객으로 운전자에게 얼마만큼 체감이 되고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정도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웬만한 방지턱은 거의 느낌 없이 통과를 해요. 자, 요거 앞쪽은 되게 낭창낭창하고 뒤쪽은 좀 단단하게 잡아주면서 넘어왔을 때 여진까지 잡아주는 분리형 카페트가 적용이 돼서 이 밑에 쪽에 기존에 없던 한 층의 차단막이 생겼기 때문에 좀 더 이 노면에서 바닥에서 전달되는 소리들이 많이 차단이 됩니다. 자, 이번 그랜저에는 동급 최초로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내비게이션하고 이제 전방 센서하고 이제 활용을 해서 전방을 미리 예측하는 거죠. 전방에 뭐 코너링 구간이다, 아니면 고속도로 진입이다,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해서 미리 변속을 낮춰주거나 미리 올려주거나 하는 건데, 이거는 스마트 모드에서만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마이 드라이브 모드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들어가면 이제 스마트 모드라는 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차량에 들어가서 드라이브 모드, 마이 드라이브 모드, 자, 여기 스마트, 파워트레인은 스마트 있죠? 스마트 모드를 설정하면은 이제 스마트 모드가 들어간 거고, 이제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이 발동을 하게 됩니다. 필요시에. 자,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켰는데요. 자, HD2가 적용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얼마나 얘가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매끄럽게 이 차량을 제어해 주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차선 양쪽으로 화살표가 들어가 있는 아이콘이 이제 전멸을 하기 시작하면서 차가 핸들이 싹 꺾여서 들어가게 됩니다. 한 번에 두 차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서 핸들 바로 잡고요. 멈춰 누르고 있으면 이게 연속으로는 안 되네요. 껐다가 바로 다시 켜게 되면 주변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왜냐면 옆에 굉장히 빠른 차가 지나가거든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차 보내고. 괜찮네. 저 멀리 있었거든. 저 멀리 있는데 제가 빠르게 다가오니까 넘어가려다가 말고 주변 상황 확인하라고 나옵니다. 아쉬운 점은 어쩔 수 없이 국내 도로교통법상 이 손에 여기 핸들에 닿아 있어야지만 이런 기능들이 발동을 한다는 거, 이게 좀 아쉽습니다. 이거는 뭐 그랜저에 아쉬운 게 아니라 도로교통법이 이제 안전을 굉장히 준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립주행 제어 시스템에 들어가는데, 이건 이제 고속주행 시에 악셀 페달을 떼잖아요. 그러면 기어에 물려있기보다는 엔진 퓨얼 컷을 위해서 이제 중립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게 그냥 단순히 중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제가속을 할 때 알맞은 단수까지 맞춰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속도로를 많이 태우거나 고속주행이 많거나 뭐 이런 분들한테는 좀 연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5 가솔린 모델만의 장점, 3.5만 할 수 있는 거. 자, 바로 이 D56 그랜저 3.5 가솔린만 H트랙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이렇게 노면이 미끄럽거나 그럴 때 동력 배분을 잘 해줘야 될 때 이 H트랙이 또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데, 이 기능이 3.5 가솔린에서만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이 또 3.5 가솔린만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이브리드랑 2.5 가솔린 그리고 LPI는 H트랙을 선택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반대로 되겠죠. 확실히 이 앞쪽의 서스펜션 세팅 값이 좀 더 뒤쪽보다는 낭창낭창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요철이나 방지턱 이런 것들을 넘어갈 때 딱 첫 충격은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뒤에가 좀 단단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쪽의 단단한 세팅력이 코너링이라든가 차체가 급격하게 이동을 하는, 차체의 무게중심이라든가 밸런스가 갑자기 급격하게 변하는 구간에서 뒤쪽이 좀 단단하면 그런 부분들이 무너지지 않는데 좀 도움이 되죠. 이 잉크 트림을 또 3.5 가솔린만 선택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외관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외관에서는 LPI 트림만 익스클루시브까지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LPI 말고는 전부 다 캘리그라피, 블랙잉크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이제는 하이브리드고 뭐 엔진 라인업에 따라서 외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예 없어요. 그랜저라면 똑같이 그랜저의 감성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이브리드를 시승해 볼 차례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뚱 하는 효과음과 함께 시동이 걸렸는데 지금 엔진이 켜지지 않아서 굉장히 조용한 상태입니다. 전기차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오히려 전기차의 특유의 그 이 하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1.6 터보 엔진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엔진음은 좀 더 크죠, 쟤보다. 하지만 엔진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굉장히 조용한 정숙성을 보여주고, 아까 3.5 가솔린 탈 때 저희가 언급했던 게 이제 전방 예측 변속 제어 기능이 들어간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게 하이브리드에는 정체 구간 특화 제어까지 들어간다고 해요. 정체 구간을 파악을 해서 이제 좀 더 연비 향상에 도움을 주는 그런 주행을 하게 되는데, 제가 연구원한테 물어봤어요. 일상 주행에서 체감이 쉽게 됩니까? 물어봤는데, 이게 체감이 쉽게 되도록 그렇게 이질감 있게 세팅을 해놓으면 오히려 차를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차 고장난 거 아니야? 라고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질감을 최소화하는 그런 세팅을 적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살짝 수동적인 그런 시스템이 적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11km, 12km 주행하고 있거든요. 연비 12.3입니다. 이렇게 달렸는데, 자, 아까는 3.5 가솔린에서 중립주행 제어 모드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여기 설정에서 키고 끌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이브리드는 이걸 찾아보니까 그게 없어요. 그럼 왜 없지 하고서는 좀 알아봤더니, 이 하이브리드는 회생 제동 시스템이 개입되는 게 오히려 더 연비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중립주행 모드가
필요가 없다 라고 판단해서 여기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생 제동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중립주행 모드는 없습니다. 3.5 가솔린만의 장점 아까 뭐가 있었죠? H트랙. 자, H트랙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게 3.5 가솔린만의 특장점이었어요. 여기에 또 그걸 또 뒷받침해 줄 만한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모션 드라이브라고 해요. 이모션 드라이브인데 이 이모션 드라이브는 두 가지로 나눠요. 이 컴포트 드라이브와 이 다이나믹 드라이브로 나뉩니다. 이 컴포트 드라이브는 이런 방지턱 같은 것들을 넘을 때 그러면은 넘어갈 때 좀 더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넘어가서는 또 여진을 잡아주는 또 그런 역할을 또 해주는 이 컴포트 드라이브 기능이 있고, 이 다이나믹 드라이브는 이렇게 고속 주행 시에 코너링이라든가 이렇게 차체의 밸런스가 많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구동력 배분을 하고 또 차량 모션까지도 제어를 해줘서 좀 이렇게 좀 다이나믹한 주행이 좀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차량 타이어 그립도 유지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두 가지 카테고리의 기능을 합쳐서 이 드라이브 모션이라고 합니다. 이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H트랙의 결핍에서 올 수 있는 그런 부족함을 이 모터를 구현을 해서 구동을 해서 어느 정도 그 결핍을 메꿔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노멀, 스포츠, 마이드라이브, 스노우까지 있었는데 지금 이 친구는 에코, 스포츠, 마이드라이브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다. 좀 더 단조롭게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확실히 지금 뒤에 앉아있는 저희 촬영 도와주는 친구나 저나 둘 다 느끼는 게 하이브리드가 훨씬 승차감이 좋죠. 훨씬 부드럽습니다. 네, 훨씬 부드럽고 뭔가 코너를 돌아 나가는 것도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요. 그 이유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딱히 뭐라고 찝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이 승차감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은 건 이 배터리. 지금 2열에 앉아있는 친구 엉덩이 밑에 보시면 배터리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좀 더 밑으로 깔렸기 때문에 안정적인 승차감에 도움을 줄 것이고, 또 이 이모션 드라이브가 구동력 배분과 차량 모션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좀 더 승차감에서도 향상이 될 것이고, 1.6 터보 엔진이 들어가서 이 전륜 쪽에 무게가 또 좀 감량이 됐어요. 밸런스가 더 최적화가 됐다고 합니다. 또 이 승차감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행을 해봤을 때 전반적인 승차감은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가솔린 모델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지금 계속 달리고 있잖아요. 지금 20km 주행했거든요. 가속, 급가속 하면서 왔는데 지금 13.3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선택할 수 없는 게 또 하나 있죠. 바로 2열 리클라이닝입니다. 2열 리클라이닝은 차를 좀 타본 사람들은 너무나 필요한 기능이고 있으면 너무 편리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주행하고 있는 주행 피로감이 엄청나게 달라지거든요.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라인업에 비해서 하이브리드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가솔린을 타봐서 아시겠지만 2열 그 헤드룸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못 나요. 왜? 밑에 배터리가 깔려 있고 또 그 리클라이닝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위에 레일을 또 깔고 그 위에 또 시트가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배터리 위에 그걸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레일을 놓게 되면 공간이 생겨서 그 배터리하고 그 공간, 그 유격에서 또 소음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하이브리드는 선택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반전이 있어요. 밑에 엉덩이 시트에 리클라이닝이 안 들어간다는 건 레일이 없고 배터리만 들어갔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런지 이 시트의 착좌감이 좀 더 푹신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레일이 없어서 오히려 또 높이가 낮은 건지 헤드룸이 리클라이닝이 들어간 차보다 오히려 넉넉해요. 그래서 리클라이닝이 없지만 넉넉한 헤드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구매를 하시기 전에 기회가 되면 직접 앉아보시고 또 머리도 한번 재보시고 그렇게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제가 시트 높이 재서 한번 실제 수치 한번 알려드릴게요. 진짜 전반적으로 얘가 훨씬 매끄럽고 확실히 이런 이모션 드라이브, 이 컴포트 드라이브, 이 다이나믹 드라이브 이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배터리의 하중이 밑으로 깔리면서 1.6 터보가 오는 전륜 감량에서 이 여러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하이브리드의 승차감을 전반적으로 매끄럽고 안정적으로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그랜저에는
G90에 들어갔었던 자, UV 살균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켜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닫습니다. 그 UV 기능을 켜볼게요. 자, 끄고. 자, 실제로 이게 문을 닫아도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높이는 93.5cm 하이브리드. 92에서 92.5예요. 대략 1cm 가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걸로 봤을 때 레일이 있고 배터리가 있고 했을 때 레일 쪽이 1cm 정도 더 높은 걸로, 좀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이브리드 쪽이 헤드룸이 조금 더 여유가 있었어요. 예, 여러분, 이렇게 해서 디올류 그랜저의 3.5 가솔린 모델과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을 둘 다 함께 살펴봤습니다. 3.5 가솔린 모델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H트랙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풍부한 주행 성능, 그리고 2열 리클라이닝이 될 것 같고요. 1.6 터보 하이브리드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먼저 연비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EV 모드가 켜졌을 때 그런 정숙함, 그리고 H트랙의 결핍을 메꿔주는 이모션 드라이브, 거기다가 이제 배터리가 아래로 들어가면서 조금 더 무게중심에 안정감을 주고 있다는 점, 전방 예측 변속 제어가 전 차량에 다 들어가는데 하이브리드만 정체 구간 특화 제어까지 들어가 있다는 점이 하이브리드 차량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2열 리클라이닝이 없다는 단점, 그리고 2열 리클라이닝이 없기 때문에 대략 1cm 정도가 좀 더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그 쿠션감이 좀 더 안락하다는 점을 또 이야기하고 싶네요. 그래서 이렇게 자질구레한 거 빼고 연비가 정말 중요하신 분들에게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고요. 뭐 풍부한 주행 성능 필요 없다, 나는 그냥 유지 비용이 좋고 이런 정숙함, 이런 안정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하시면 1.6 터보 하이브리드로 가시는 게 맞고요. H트랙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2열 리클라이닝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러면 3.5 터보 가솔린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차량 모두 올해 나온 IC 차량 중에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완성도를 보여주는 차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